논리학에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OWL은 너무 어렵다. 이건 지문이 틀렸어요. 논리학에 익숙해도 좀 어려워요. 안녕하세요. 메가로스쿨 추리논증 강사 이해황입니다. 제가 평소에는 이 룰루레몬 셔츠를 입고 강의를 하는데요. 오늘은 온톨로지에 대해 해설하기 때문에 특별히 팔란티어라는 회사의 티셔츠를 입었습니다. 모자도 팔란티어 거예요. 팔란티어가 이런 의류를 판매하는 회사는 아니고요. 대충 데이터 분석 도구를 제공하는 업체라고 할 수 있어요. 핵심 역량은 온톨로지를 구축하는 거고요. 초기에는 CIA, FBI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다가 지금은 미군의 솔루션을 판매하고 또 이를 개량하여 대기업들의 제품 생산 관리, 신약 개발 관리 등을 돕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현대중공업이 스마트 제조 시스템 구축을 위해 팔란티어와 계약했고요. 이런 성과와 잠재력 덕분에 2024년 5월에 21달러이던 주가가 불과 6개월 만에 66달러 넘게 3배 이상 오르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 지문을 통해 온톨로지의 개념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팔란티어라는 기업의 가치를 알아봤고 덕분에 수익금으로 아내와 맛있는 거 많이 먹을 수 있었습니다. 잠깐 이거 너무 투자 리딩방 같나요? 절대 아니에요. 혹시 모르니까 이게 자막 하나 띄워놔야겠어요.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지금 이 강의는 투자 판단에 조언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로스쿨 입학시험 언어이해 지문에 대한 해설 강의입니다. 언어이해 시험에는 온갖 전문적인 지문이 다 출제돼요. 대충 기억나는 거 떠올려봐도 파시즘, 시간여행, 암세포, 칸트, 오믹스, 연륜화학 등등등등. 딱히 잘 아는 내용도 아니고 알고 싶은 내용도 아니에요. 이러한 내용을 읽고 이해하는 것 자체가 버거운 과정인데 분석까지 하려니까 무척 괴롭죠. 근데 이렇게 쌓은 지식들이 시험에는 물론이고 제가 팔란티어 주식에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었던 것처럼 주식이나 코인 투자 등에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또 혹시 모르죠. 여러분이 법조인이 되었을 때 지금 공부한 내용이 배경 지식으로서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하여튼 이렇게 수험 외적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보면 지금 이렇게 낯선 지문을 공부하는 게 좀 덜 괴롭고 더 흥미롭게 느껴질 거예요. 자, 그러면 저랑 같이 이 온톨로지 지문 읽어보겠습니다. 집중! 1990년대 이후 온톨로지는 인공지능 연구에서 각광을 받고 있다. 이 온톨로지가 무엇이길래 인공지능 연구에서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는가? 이 용어는 조금씩 다른 의미로 사용하고 있지만 널리 받아들여지는 정의는 이렇게 1문단에 낯선 개념이 나오고 정의가 제시된다? 2번씩 읽어야 합니다. 왜냐면 이게 이후에 나올 모든 논의의 밑밥이니까. 온톨로지는 관심 영역 내 공유된 개념화에 대한 형식적이고 명시적인 명세다. 자, 정의니까 2번 읽는다 그랬죠? 온톨로지란 관심 영역 내 공유된 개념화에 대한 형식적이고 명시적인 명세다. 이게 무슨 소리야? 2번 읽었는데 뭔 말인지 전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풀어서 설명해 줍니다. 일단 관심 영역이란 무엇이냐? 특정 영역 중심적이다. 그리고 공유되는 관련된 사람들의 합의에 의한 것이다. 자, 어떤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합의했다면 그것은 그 사람들에게 공유된 것으로 볼 수 있죠. 그리고 개념화란 현실 세계에 대한 모형이라는 것이다. 이 현실 세계를 모사한, 모델링한 모형. 자, 그래서 이걸 종합하면 특정 영역의 지식을 모델링하여 구성원들의 지식 공유 및 재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온톨로지다. 여전히 잘 안 와닿을 수 있는데 일종의 요리 설명서, 요리책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요리책은 요리 중심적이죠. 관련된 사람들, 요리하는 사람들의 합의에 의한 것이에요. 막 토마토 소스 부은 것을 봉골레 파스타라고 하진 않잖아요. 그리고 요리책에는 현실 세계에 대한 모형이 써있죠. 파스타 재료들, 현실에서는 브랜드도 다를 거고 마늘 같은 거, 원산지, 크기, 모양이 다 조금씩 다를 거예요. 근데 이걸 개념화하여 이 재료를 이렇게 저렇게 조리하라 라는 모형이 요리책에 써 있는 거죠. 그래서 이를 통해 요리하는 방법이 공유되고 또 재사용 가능한 거고요. 자, 그리고 형식적이란 기계가 읽고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온톨로지를 표현해야 한다는 거고, 이게 기계가 읽고 처리할 수 있는 형태다 보니까 인공지능 연구에서도 각광을 받을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그 결과로서 얻어지는 명시적 명세, 명시적 명세란 일종의 공학적 구조물로서 다양한 용도로 사용된다. 자, 여전히 온톨로지란 개념이 좀 낯설고 어렵다 보니까 지문에서 사전과 비교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온톨로지를 사전과 비교하면 개념화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여기서 출제자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나요? 온톨로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뭔지 출제자가 명시해 주는 거예요. 개념화다. 현실 세계에 대한 모형이다. 특정 영역의 지식을 모델링하는 것이다. 그래서 온톨로지를 사전에 빗대어 설명합니다. 사전에는 각각의 표제어에 대해서 뜻풀이, 동의어, 반대어 등 언어적 특성들이 정리되어 있다. 뜻풀이는 말 그대로 표제어를 다른 단어들을 통해서 풀어주는 거고, 동의어, 반대어는 표제어와 다른 표제어의 관계를 알려주는 것들이죠. 자, 온톨로지에는 표제어 대신에 개념이, 그리고 언어적 특성들 대신 개념들 간 논리적 특성들이 기록된다. 이 비유에 의하면 온톨로지에는 다른 개념들과 같은지 반대인지 등에 대한 논리적 관계가 나오겠네요.
자, 이때 개념이란 무엇이냐? 어떤 속성들을 공유하는 개체들의 집합이다. 지금 개념, 클래스, 개념의 정의를 보여주죠. 시험장에서 이러한 정의를 처음 본다면 굉장히 낯설 수 있어요. 개념이 개체들의 집합이다? 하지만 논리개념 매뉴얼 잘 공부하신 분들은 이게 너무 익숙할 거예요. 프레게가 현대 논리학을 창시한 관점이니까요. 이 프레게 전에는 아리스토텔레스 시절에는 이해왕은 남성이다 라는 표현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이해왕 안에 남성이라는 속성이 내포되어 있다고 봤어요. 근데 프레게는 남성이라는 속성, 개념을 이 세상 모든 남성의 집합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면 이해왕은 남성이다는 이해왕이라는 개체가 남성이라는 집합의 원소다 라는 뜻이 되죠. 그 내용이 여기에도 그대로 녹아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개체는 세상에 존재하는 구체적인 개별자이다. 상식적이죠? 이해왕, 저 같은 게 바로 개체예요. 이 온톨로지에서 개념은 관계를 통해 다른 개념들과 연결된다. 이건 사전도 마찬가지죠. 동의어, 반대어를 통해서 다 연결이 되죠. 자, 이때 필수적인 없으면 안 되는 관계가 뭐냐? 개념 간의 계층 구조를 형성하는 상속관계다. 자, 계층이라고 하고 이거를 상속이라고 하는 거 보면 이 위에 있는 계층에서 아래에 있는 계층으로 뭔가를 물려받는 거겠죠? 그러니까 상속이라는 표현을 썼을 거예요. 이 상속관계에서 하위 개념은 상위 개념의 모든 속성을 물려받는다, 상속받는다. 자, 예컨대 이 스누피라는 특정 개체가 속한 견종 몰티즈라는 개념은 개의 하위 개념이므로 몰티즈는 상위 개념인 개가 가진 모든 속성을 물려받는다. 자, 널리 사용되는 상속관계 외의 또 다른 관계로는 부분전체 관계가 있다. 자, 여기서도 출제자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나요? 여러분이 출제자라면 어디서 문제화할 것 같아요? 부분전체 관계가 아니라 상속관계겠죠?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라고 예컨대하고 아주 길게 설명해 준 거잖아요. 반면에 이 부분전체 관계는 아무런 설명이 없죠? 중요하지 않으니까, 문제화하지 않을 거니까 그냥 언급만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핵심은 뭐다? 이 필수적인 상속관계다. 이러한 판단에 도달했다면 이 예컨대를 아주 집중해서 다시 한번 음미해 봐야 됩니다. 이러한 독해 태도는 수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마 이 영상을 보는 대부분의 수험생이 수능 국어에서 다들 1등급을 받았을 테니까 무엇이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지를 판단해 나가는 이 논리 분명 익숙할 거라고 믿습니다. 만약에 이게 낯설다면 제가 찍어둔 60시간 분량 수능 전개념 기출분석의 추월차선을 꼭 공부해 주세요. 자, 그래서 이 구체적인 사례를 음미해 보면 제일 먼저 개라는 포괄적 개념이 있고요. 그 아래에 몰티즈라는 하위 개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몰티즈 안에는 스누피라는 개체가 이 원소로서 속해 있죠. 자, 그리고 이 몰티즈이면 개입니다. 어떤 것이 몰티즈이면 개임이 함축돼요. 이러한 상황을 논리 개념으로 나타내 보면 일단 스누피라는 개체는 몰티즈라는 개념의 원소이고요. 이 몰티즈라는 하위 개념은 개라는 상위 개념의 부분 집합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거 전혀 어렵지 않죠? 핵심은 지문을 읽을 때 출제자가 이 부분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있구나, 문제화할 가능성이 높구나 라는 걸 파악한 후 이렇게 한번 쫙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지문을 이해하는데 시간을 조금만 더 투자해도 문제를 푸는 시간이 확 단축됩니다. 자, 온톨로지 표현 언어는 대부분 1차 수로 논리에 기초를 두고 있다. 1차 수로 논리는 모든과 어떤을 변수와 함께 사용하는 언어로 표현력이 매우 뛰어나다. 1차 수로 논리? 좀 이상하죠? 우리가 논리 개념 매뉴얼에서 공부한 거는 그냥 수로 논리였어요. 1차나 2차 같은 게 붙지 않았다고요. 근데 1차라니 2차도 있나? 이런 생각이 들죠? 네, 있습니다. 수험적으로는 전혀 알 필요 없는데 혹시라도 그냥 궁금할까봐 이 언급된 김에 잠깐만 설명을 하자면요. 1차 수로 논리는 변수가 개체예요. 모든 학생이 연필을 쓴다? 어떤 학생이 연필을 쓰지 않는다? 이때 그 학생 자리에 어떤 개체가 변수로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논리개념 매뉴얼에서 배운 모든 내용이 이 1차 수로 논리에 해당돼요. 그럼 2차 수로 논리는 뭐냐? 개체뿐만 아니라 수로, 속성마저도 변수 취급합니다. 무슨 말인지 전혀 감이 안 잡히죠? 네, 그게 정상이에요. 실제로 철학자 콰이는 2차 수로 논리는 논리학이 아니다, 위장된 집합론이다 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는 그냥 집합론을 공부하는 거지 논리학이 아닌 거죠. 우리에게는 1차 수로 논리면 충분하고, 그래서 논리학 교과서를 보면 그냥 수로 논리에서 설명하는 게 죄다 1차 수로 논리인 거예요. 이런 이유로 이 지문에서 1차라는 말을 빼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러고 예컨대 라고 나오는데 표현력이 매우 뛰어나다에 대한 사례를 말하는 거겠죠? 자, 진짜 이탈리아 피자는 오직 얇고 바삭한 베이스만을 갖는다. 야, 이제 요리책에 나오는 얘기가 써 있어요. 자, 이를 1차 수로 논리로 옮기면 모든 x에 대해 만약 x가 이탈리아 피자라면 얇고 바삭한 베이스인 어떤 y가 존재하고 x는 y를 베이스로 갖는다가 된다. 잘 이해 안 가죠? 하지만 무슨 뜻인지는 알아요. 진짜 이탈리아 피자는 오직 얇고 바삭한 베이스만을 갖는다는 뜻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것이
표현력이 매우 뛰어난 것이 반드시 장점인 것은 아니다. 1차 수로 논리로 정교하고 복잡하게 표현된 온톨로지를 진짜 이탈리아 피자는 오직 얇고 바삭한 베이스만을 갖는다로 이렇게 복잡하고 정교하게 표현해 놨더니만 막상 기계는 효율적으로 다룰 수 없는 경우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문제 나왔으니까 해결책 제시되겠죠? 따라서 온톨로지 표현 언어는 1차 수로 논리에 각종 제약을 둬서 제약을 두는 게 해결책. 이 표현력을 줄이는 대신 표현력이 너무 뛰어나니까 기계가 효율적으로 다룰 수 없었잖아요. 그래서 표현력에 제약을 가합니다.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취급을 용이하도록 기계가 효율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한 것이 대부분이다. 자, 예컨대 WW 컨소시엄의 권고 아닌 웹 온톨로지 언어, 온톨로지 웹 랭귀지에서는 라이트, DL, full 세 가지 버전이 있는데 후자로 갈수록 라이트에서 full, 무거워질수록 표현력이 커진다. 표현력은 이러한 부등호가 성립한다는 거죠. 즉 DL은 라이트의 확장이고 그래서 표현력이 더 크고 full은 DL의 확장이다. 그래서 full이 더 표현력이 크죠. 자, 요런 내용은 라이트와 full이라는 단어로부터 직접 추론되니까 딱히 기억하는데 부담이 없죠? DL까지는 즉 라이트와 DL은 계산학적 완전성과 결정 가능성이 보장된다. 즉 full은 보장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계산학적 완전성과 결정 가능성이 도대체 뭐냐? 그래서 이제 이는 하고 설명을 해줘요. DL로 표현된 온톨로지에서는 추론 엔진이 유한한 시간 내에 항상 해를 찾을 수 있음을 뜻한다. 자, 이 완전성과 결정 가능성은 시험에 한두 차례 나온 적이 있고 또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짧게 설명을 덧붙이겠습니다. 이 완전성이란 어떤 논리 체계에서 참인 모든 명제가 증명 가능하다. 이게 해를 찾을 수 있다에 연결이 되는 거고요. 결정 가능성이란 말 그대로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유한한 절차를 거쳐서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유한한 시간 내에 대응됩니다. 참고로 괴델의 불완전성의 정리 들어봤죠? 이때 불완전성이 이 완전성에 대비되는 개념이에요. 괴델이 탐구해 보니까 이 산수를 포함한 그 어떤 모순적인 체계도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즉 증명할 수 없지만 참인 명제가 꼭 존재해요. 논리개념 매뉴얼 T73 폭발 원리에서 배웠듯 모순적인 논리 체계는 어떠한 명제든 다 참으로 증명할 수가 있죠. 이 참인 명제를 전부 다 증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모순적인 논리 체계는 완전하다고 할 수도 있어요. 하여튼 이런 거 전혀 몰라도 이 지문 읽고 문제 푸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으나 이 개념 자체는 언제든 또 나올 수 있어서 제가 짧게 설명해 봤습니다. 자, 온톨로지 웹 랭귀지를 쓰면 복잡하고 다양한 논리적 특성들을 표현할 수 있지만 논리학에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OWL은 너무 어렵다. 이건 지문이 틀렸어요. 논리학에 익숙해도 좀 어려워요. 자, 이로 인해 그 이름과는 달리 웹에서 웹 온톨로지 언어가 널리 쓰이는 것은 아직까지 요원해 보인다. 오히려 전문 지식에 대한 정교한 논리적 표현이 요구되는 영역에서는 웹 온톨로지 언어가 이용되는 경우가 있다. 자, 예컨대 미국 국립암센터에서 개발한 의료 영역, 이게 전문 지식에 대한 정교한 논리적 표현이 요구되는 영역의 사례로 나온 거죠. 의료 영역 온톨로지인 NCIS 시소러스는 웹 온톨로지 언어 포맷으로 제공되는데 이것은 약 4만 개의 개념과 100만 개 이상의 관계로 이루어져 있다. 이 외에도 의료 영역은 전문적 지식에 대한 정교한 논리적 표현이 요구되는 영역에서는 일찍부터 여러 그룹에서 각기 목적에 맞는 온톨로지를 발전시켜왔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이거랑 요게 있다. 자, 이렇게 세 종류 이상이 나열되면 출제자들이 선지에서 다양하다 혹은 여럿이다 등의 표현을 쓰곤 합니다. 이미 수능 문제 풀면서 그런 거 많이 경험해봤죠? 자, 온톨로지는 일반적으로 특정 영역 종사자들의 관심과 필요에 의해 구축되나 온톨로지의 정의 자체가 특정 영역, 관심 영역과 관련이 있었잖아요. 앞에 나온 사례도 의료 영역에 대한 것들이었고요. 근데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예외가 있다. 예를 들어 1984년 개발이 시작된 C는 인간의 모든 지식을 담고자 하는 대규모 온톨로지다. 지식공학자 소아는 철학의 연구 성과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상위 수준의 온톨로지를 제시한 바 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분류하려면 이 표현은 인간의 모든 지식을 담는다 를 이렇게 패러프레이징 한 거죠. 그러려면 시간과 공간 같은 일반적인 개념들을 다루어야만 하는데 이는 철학자들이 이런 개념들에 대해 가장 오랫동안 깊이 사유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비슷한 이유로 이 철학자분들이 피셋과 리트 등을 출제하고 계시죠. 자, 문제 풀어볼게요. 온톨로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지식의 공유와 재사용을 위해 설계된 인공물이다. 이거 온톨로지의 개념 설명을 하는 1문단에 나왔던 거죠. 지식의 공유 및 재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공학적 구조물이다. 인공,
따라서 1번 적절합니다. 2. 대상체계의 개념 구조를 명시적으로 드러내고자 한다. 대상체계의 개념 구조를 모델링하여 명시적인 명세로 나타내는 거죠. 따라서 2도 적절하고요. 3. 온톨로지가 실제 사용되려면 기계가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표현되어야 한다. 이게 형식적과 관련이 있었죠. 기계가 읽고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표현해야 한다. 따라서 3도 적절합니다. 자, 1에서 3까지는 1문단의 내용과 관련이 있었고요. 이제 4, 5는 그 뒤에 나온 온톨로지에 대한 설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4. 개념과 그 개념에 속한 개체들은 상속관계에 의해 서로 연결되는 게 아니었죠. 개념에 속한 개체들은 원소로서 개념에 속하는 거고요. 이 상속관계는 개념과, 즉 집합과 원소의 관계가 아니라 집합과 집합의 관계였습니다. 따라서 4번을 적절하게 바꾸려면 개념들은 상속관계 및 부분 전체 관계 등에 의해 서로 연결된다 라고 해야 합니다. 따라서 4번이 적절하지 않아서 정답. 동일한 영역에서도 종사자들의 관심과 필요에 따라 서로 다른 온톨로지가 구축될 수 있다. 이거 의료 영역에서 그러했죠? 따라서 5도 적절해요. 자, 다음 온톨로지 표현 언어에 대해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동일한 온톨로지를 서로 다른 두 개의 언어로 각각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들 언어의 표현력이 동등해야 할 필요는 없었어요. 어떤 언어로 표현된 것보다 더 표현력이 큰 언어로 나타낼 수도 있죠. 자, 예를 들어 어떤 온톨로지가 라이트로 표현되었다면 이 라이트보다 표현력이 더 큰 DL이나 풀로도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억 적절하지 않은 거고요. 니은 1차 수로 논리 표현에 모든 x에 대해 x가 빵이면 x는 장미이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싶겠지만 원래 논리적 추론이라는 게 전제가 실제로 참이냐 거짓이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일단 참이라고 가정하고 이로부터의 귀결을 따지는 거니까 지금 이 부분 자체에 딴지를 걸 필요는 없어요. 그냥 그러한 경우에 빵이 상위 개념이고 장미가 하위 개념이 상속관계를 나타내는지를 봐야 되는데 이 빵과 장미에 대한 우리의 일상적 감각이 문제풀이를 방해하기 때문에 지문에 있었던 정상적인 사례를 여기에 그대로 대입시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빵 자리에 몰티즈, 장미 자리에 게를 넣는 거죠. 몰티즈이면 그것은 게죠. 그리고 빵을 몰티즈, 장미를 게라고 똑같이 바꿔보면 몰티즈가 상위 개념, 게가 하위 개념이 아니죠. 바꿔야 되죠. 몰티즈가 하위 개념이고 게가 상위 개념입니다. 아주 상식적으로. 자, 그렇다면 뭐 남는 거 디귿만 적절하겠네요. 시험장에선 뭐 더 따질 필요도 없이 손가락 걸기 하고 넘어갈 수 있겠죠. 자, 디귿 계산학적 완전성에 대한 보장 없이 최대의 표현력을 활용하여 온톨로지 구축을 원하는 사용자라면 최대를 원하면 라이트보다는 풀을 사용하겠죠. 그래서 역시 적절합니다. 참고로 계산학적 완전성에 대한 보장을 원한다면 이 풀이 아니라 DL을 쓸 거예요. 왜냐하면 DL까지는 라이트보다 표현력이 더 크면서 계산학적 완전성도 보장이 되니까요. 자, 끝으로 윗글과 보기를 바탕으로 소와의 상위 수준 온톨로지에 대해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소와의 상위 수준 온톨로지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이 소와에 대한 건 지문에 이렇게 나와 있었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분류하겠다. 그림을 보니까 논리 개념 매뉴얼 공부한 분들한테는 아주 익숙한 기호가 두 개 있죠. 반드시 참인 명제, 항진 명제를 나타내는 우와, 이를 뒤집은 반드시 거짓인 명제, 항위 명제를 나타내는 오가 있어요. 제가 교재에서는 편의상 또 재미로 이거 우로 생겼으니까 우로 읽고 오로 생겼으니까 오로 읽자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읽냐고 묻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보통은 이게 제일 위에 있으니까 탑이라고 하고요. 이건 제일 아래에 바닥에 있으니까 바텀이라고 합니다. 이제 혹은 의미를 살려서 이게 대표적인 항진 명제인 동어 반복, 타우톨로지의 T를 갖고 와서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true, false 이렇게 읽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편의상 이거 그냥 우처럼 생겼으니까 우라고 읽고 오처럼 생겼으니까 오라고 읽을게요. 우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집합, 전체 집합이고 오는 공집합을 뜻한다. 자, 그리고 우 바로 아래에 원초적 개념으로 뭐 이러저렇게 7가지가 있다. 그림을 보면 우 바로 아래에 직접 연결된 것들을 보니까 이렇게 7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하나의 선으로 연결된 두 개념 중 위에 있는 게 상위 개념, 아래쪽이 하위 개념이다. 직관적이죠? 자, 한편 상속관계는 추이성을 갖는 대표적인 관계이다. 이 추이성 혹은 이행성으로도 번역되는 이 관계를 이미 논리개념 매뉴얼에서 아주 자세히 배웠어요. A와 B가 어떠한 관계를 맺고 또 B와 C가 어떠한 관계를 맺으면 A와 C도 똑같은 관계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즉 A, B, C가 각각 개념이라고 할 때 하위 개념 A가 상위 개념 B와 상속관계를 맺고 다시 상대적으로 하위 개념인 B가 상위 개념 C와 상속관계를 맺으면 하위 개념 A는 상위 개념 C와 상속관계를 맺는다. 말이 좀 복잡한데 기호로 나타내면 A가 B에 포함되고 B가 C에 포함되면 A가 C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엄청 단순하죠? 물론 논리 개념을 배운 분들에게만 단순한 거고 아니면 이 부분 읽으면서 좀 버벅버벅일 수 있죠. 1. 상위 개념으로 원초적 개념
요 7개죠? 이걸 단 한 개만 갖는 개념은 없고, 자 보니까 이 원초적 개념 외에는 전부 다 상위 개념으로 2개 이상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갖고 있는 개념은 없어요. 자 그리고 오직 딱 2개의 원초적 개념을 갖는 개념은 몇 개냐? 여기 있는 A, F, P, P, N, I 이 6개밖에 없죠. 따라서 1 적절하고요. 2. 우는 이 전체 집합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므로 이 개념은 존재하는 모든 속성을 다 가지고 있고, 이 부분이 틀렸어요. 최소의 속성을 갖습니다. 자 반면에 O는 공집합이므로 어떠한 개체도 속하지 않고, 하지만 어떠한 속성도 갖지 않는 게 아니라 최대로 많은 속성을 갖죠. 이 상위에 어떤 속성을 갖는 것들이 있다면 아래에 가면서 그게 다 상속, 물려받게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요 O에 도착할 때는 최대로 많은 속성을 갖게 돼요. 자, 이걸 논리개념 매뉴얼 T93 외연과 내포에서 어떻게 표현하냐? 이 상의어가 될수록 외연은 넓어지지만, 즉 거기에 포함되는 개체들은 많아지지만 이와 반비례하여 이 속성, 내포는 줄어든다 라고 합니다. 하여튼 이 지문부터 문제까지 전부 다 논리 개념을 아는 분들은 아주 쉽게 풀 수 있던 거예요. 3. C와 O의 공통 하위 개념은 오직 O뿐이므로 C와 O 이 밑에 있는 것들은 2개와 동시에 연결되는 게 없어요. 결국 공통적인 하위 개념은 이것들에 대해서도 하위 개념인 O밖에 없네요. 자 따라서 C와 O의 속성을 모두 갖는 개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C와 O의 속성을 모두 물려받는 건 O밖에 없고, 근데 O는 공집합이니까 이제 그러한 개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적절합니다. 계속 논리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4. O는 A의 하위 개념이고, O는 A의 하위 개념이고, 또한 C의 하위 개념이기도 하다. C의 하위 개념이기도 하다. 따라서 A의 속성과 C의 속성을 모두 물려받는다. 다중으로 이 속성을 상속받는다. 적절하죠? 끝으로 O. P는 A의 하위 개념이고, P는 A의 하위 개념이고, A는 P의 하위 개념인데, A는 P의 하위 개념인데, 상속관계는 추이성을 가짐으로 따라서 프로세스는 피지컬의 하위 개념이다. 피지컬의 아래에 있는 하위 개념이다. 아주 적절합니다. 거의 시력 측정 문제죠. 자 이렇게 2019학년도 언어위의 온톨로지 지문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저는 이 강의를 하면서 무척 즐거웠는데 여러분도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배운 온톨로지 개념을 팔란티어가 어떻게 써먹는지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유튜브에서 빅데이터 닥터님이 올리신 심장 전문이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온톨로지에 빠져 계세요. 여러 영상들이 올라왔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온톨로지 개념을 어느 정도 숙지한 상태이므로 이 현실 세계에 대한 모형, 디지털 트윈에 대해서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혹시나 싶어 다시 말하지만 투자에 대한 최종 판단과 책임은 여러분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강의 끝내겠습니다.